팔정도는 초기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제시된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로서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밝힌 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경인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중도가 곧 팔정도이고 팔정도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깨달음 열반이 성취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불교의 근본 교리, 즉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지만 십선업은 대충 지나가는 교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불교의 근본 교리 중에 핵심인 팔정도 속에 있는 십선업이 얼마나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이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몇 번 보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십선업은 불살생하고 자비실천과 방생하는 거, 불투도하고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하고, 불사음하고 남녀간의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애정생활을 하고, 불망어하고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불악구하고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하고, 불양설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말을 하고, 불기어 진실이 없는 교묘하게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잡담을 하지 않는 진실되게 말함. 그리고 불탐욕하고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부진해 성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나누고, 열 번째 불사견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인과응보 인과연계를 통한 견해를 가짐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보기입니다. 바르게 보기.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보기. 바르게 보기. 뭘 바르게 보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정견은 바른 견해라는 뜻이며 엄밀한 뜻으로는 인과의 도리, 인과응보의 도리죠.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인과응보와 인과응보의 복합된 인연현상, 즉 연기법을 바르게 알고 사성제 팔정도를 아는 지혜를 뜻한다. 부처님은 정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엇이 바른 이해인가? 괴로움에 대해 알고, 괴로움의 근원을 알고, 괴로움의 소면을 알고, 괴로움의 소면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아는 것이다. 사성제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세상의 진실한 법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속의 교육이나 전도된 사상과 지식에 의하여 세뇌되어 전도된 고정관념으로 탐욕과 집착의 생각 속에서 세상의 올바른 법칙 현상을 잘못 보는 망념됨을 떠나 올바로 보는 견해를 뜻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견은 연기법을 바르게 알고 사성제 팔정도를 아는 지혜를 뜻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이 양이 많은 내용이 이 문장 안에 이 내용들을 알려면 굉장히 많은 사유, 생각, 분석, 사유,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과의 도리, 즉 인과응보와 연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와 인과연기에 대한 것을 통찰을 해야 돼요. 또 거기다가 이 사성제 안에
고집멸도 해가지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인 고성제도 철저히 통찰을 해야 될 것이고 집성제도 철저히 통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팔정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해 가야 되죠. 그게 정견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정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 내용이 까짜야나 꽃다 숫다라는 경을 있습니다. 가전영경이죠. 그래서 가전영경에를 참고하면 까짜야나여 세상은 대부분 끌림과 치착 때문에 독단적 해석에 개박, 손과 발을 묶음, 얽혀 물꿈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런 끌림과 마음의 고집, 독단적 신조, 잠재 성향에 개박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자아다라고 따라가지 않고 치착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다. 고가 생겨나면 생겨나는구나, 고가 멸하면 멸하는구나 라고 하여 의심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지혜이다. 이런 것이 참으로 바른 견해이다. 자, 여기 고가 멸하면 여기서부터구나. 고가 생겨나면 생겨나는구나, 고가 멸하면 멸하는구나 라고 하여 의심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정도가 엄청 깊은 수준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정견, 팔정도의 정견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자, 바로 이 정견에는 십선업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십선업 중에 여덟 번째인 불탐욕,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과 열 번째인 불사견,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통한 견해를 가짐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팔정도의 첫 번째인 이 정견 안에 불탐욕과 불사견이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팔정도의 정견을 이루는 요소로서 십선업의 불탐욕과 불사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십악업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팔정도의 정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열 번째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십선업 그 공부할 때 열 번째 불사견은 결국 불살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홉 번째까지 다 해당이 된, 그걸 다 실천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불사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십선업, 아니 팔정도의 첫 번째 이 정견에는 십선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선업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열 번째 불사견이 해당이 되니까 결국은 십선업의 열 번째인 불사견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홉 가지의 십선업 실천을 통한 지혜가 갖추어져야만이 열 번째인 불사견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에서 열 번째인 이 불사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에는 십선업이 다 들어있다. 십선업 실천을 통한 지혜가 만들어진 올바른 견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팔정도의 두 번째 정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문용어로는 정사유 또는 정사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바르게 생각하기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예. 올바른 사고 방식 또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몸과 말에 의한 행위를 하기 전에 바른 생각, 바른 의사, 바른 결의, 바른 마음가짐 등 바른 의업을 말합니다. 즉 탐욕스러운 생각, 성내는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온화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출리심에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 내용에 를 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맞지만 이까야 사자후의 품 두 갈래의 사유의 경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사유, 감각적 욕망의 사유, 분노의 사유, 악의의 사유, 폭력의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인 사유, 출리에 대한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게 맞지만 이까야 사자의 품 두 갈래의 사유의 경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맞지만 이까의 내용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요겁니다. 십선업, 결국 이 내용도 이 정사유에는 십선업 중에서 여덟 번째인 불탐욕,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부리지 않음과 아홉 번째인 부진해, 성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나눔과 첫 번째인 불살생, 사람이나 동물 따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하는 실천으로 항상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바르게 사유하고 나 자신의 본분은 무엇인가, 나 자신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바깥의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내 업에서 찾고 나의 삶을 바로 세우고 내 마음을 정화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을 정사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팔정도의 두 번째인 정사유, 결국 십선업 중에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불탐욕, 그 다음에 불탐욕,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부리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인 부진해, 성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나누는 거, 첫 번째인 불살생, 사람이나 동물 따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자비실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도 결국은 이 불탐욕을 하게 되면 불탐욕,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면 저절로 십선업의 나머지 아홉 가지가 다 완성되는 또 요인이 돼요. 요소가 되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진해, 성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나누는 실천을 하게 되면 십선업의 나머지 아홉 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살생,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살생, 사람이나 동물 따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자비실천하는 것을 하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 기도 열리고. 여러분들 불살생하고 자비실천 방생 꾸준히 해보시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진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사유의 완성 또한 정사유 또한 결국은 십선업의 영향력 속에 십선업의 실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정도의 세 번째인 정어. 정어는 올바른 언어적 행위를 가리킨다. 올바른 견해나 올바른 사고 방식에 입각한 말은 올바른 말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행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거짓말 나오죠? 망언, 욕설, 악구, 그 다음에 중상, 양설, 쓸데없는 말, 기어.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으며 행해야 할 것으로는 성실하고 정다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팔정도의 세 번째인 정어에는 바로 십선업 중에 네 번째인 불망어,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음, 다섯 번째 불악구, 남을 괴롭히는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하는 거, 여섯 번째인 불양설, 이간질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말을 하는 거, 일곱 번째인 불기어, 진실이 없는 교묘하게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함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팔정도 수행의 세 번째인 정어, 바르게 말하기 안에는 십선업 중에서 네 가지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망어하고 즉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말을 하고 진실이 없는 교묘하게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을 하게 되면 저절로 또 그 실천에 의한 양분으로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혜가 만들어지죠. 결국은 이 지혜는 십선업을 통한 또 다른 지혜가 같이 합쳐져서 팔정도의 이 정어의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정어의 수행이. 그 다음에 팔정도의 네 번째, 팔정도의 네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의 네 번째인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업은 올바른 신체적 행위를 가리킨다. 살생, 도둑질, 불륜 등 잘못된 행위를 떠나 선행을 쌓는 것이라 합니다. 바로 이 정업에는 십선업 중에서 첫 번째인 불살생, 두 번째인 불투도, 세 번째인 불사음이 이제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나 동물 따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하는 것,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 남녀간의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애정생활, 이게 정업 안에 있는 십선업의 내용이에요. 정업 안에 있는 십선업의 내용. 정업이라는 거 뭐냐면 올바른 업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업을 짓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선업이잖아요. 결국은 팔정도의 수행 중에 정업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 네 번째인 정업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정도의 다섯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정도 다섯 번째인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가 나와 있죠. 정명은 올바른 생활을 가리킨다. 신, 몸으로 짓는 거, 구, 입으로 짓는 거, 의, 마음으로 짓는 것에 이 삼업을 바르게 하여.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니까 십선업이잖아요. 바르게 하여 사성제, 영기의 법칙, 인과의 법칙 등의 이치와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정명은 결국 이 정명은 십선업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십선업은 행위상으로 신체에 의한 행위인 신업과 언어에 의한 행위인 어업, 구업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의한 행위인 의업, 생각의 업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나누면 십선업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신업, 몸으로 행위로 짓는 업, 생물을 죽이는 짓에서 떠나는 일, 불살생, 주어지지 아니한 것을 취하는 짓에서 떠나는 일, 불투도, 갖가지 애욕의 사행에서 떠나는 일, 불사음. 이게 이제 신업이죠. 몸으로 짓는 업, 신업. 그 다음에 이제 어업 또는 구업. 요것은 네 개죠. 자, 구업으로 입으로 짓는 엄, 헌에서 떠나는 일, 불망어, 중상하는 어언에서 떠나는 일, 불양설, 험한 어언에서 떠나는 일, 불악구, 아첨하는 수다 부림에서 떠나는 일, 불기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업, 마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업, 탐함을 구하지 말 것, 불탐욕, 미워하지 말 것, 불진해, 바른 견해, 정견을 이루다. 결국은 이러한 십선업 도가 5개와 함께 제가 신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기도 했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들의 수행 기준이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함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팔정도의 여덟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죠?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로 바로 넘어갔지? 여섯 번째, 맞아요, 여섯 번째. 팔정도의 여섯 번째인 정정진, 정근, 바르게 정진하기. 네, 정정진 또는 정근은 올바른 노력 또는 올바른 용기를 가리킨다. 용기와 노력을 가지고 길을 나아감으로써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십선업 실천을 올바른 노력과 용기를 가리킨다. 팔정도의 정정진은 십선업 실천의 올바른 노력과 용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선업 실천해 보시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죠. 의외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 내 안의 경계와 번뇌와 내 밖에 나를 번뇌를 일으키는,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바깥 경계의 현상, 요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십선업을 올바르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정정진, 팔정도의 정전진 안에는 십선업 실천의 올바른 노력과 용기가 들어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정념, 즉 바른 기억은 세심한 염, 깨어있음, 즉 주의력을 가지고 수행에 임하며 또한 생활에서는 자신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태도로 십선업 실천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정념, 정념을 다른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념은 십선업을 실천하면 저절로 인과응보, 인과연기, 사성제, 팔정도가 팔정도의 바른 견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념은 바른 견해의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걸 얘기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 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태도. 이 내용을 보면 스님들은 이 수행을 하잖아요. 팔정도로. 그럼 반드시 이걸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주변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행자는 사려 깊은 태도. 근데 십선업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로 사려 깊은 태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팔정도 일곱 번째 속에 들어있는 그 십선업에 대한 내용은 십선업 실천을 사려 깊은 태도로서 해간다.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 정정, 여덟 번째 정정, 바르게
삶에 집중하기. 정정은 올바른 선정을 가리킨다. 예, 올바른 선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정이.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선정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짐에 따라 이에 의해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정견, 즉 올바른 견해 또는 지혜가 발현되며 이에 따라 정업, 정명 등의 올바른 행동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깨달은 사람은 생활 자체가 십선업 생활이 되고 세상의 바른 이치를 알아 해탈 지혜와 신통력이 구족된다는 것이라 하겠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인 정정진까지는 십선업의 실천, 팔정도의 일곱 번째는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분석과 숙고하는 알아차림의 사유. 세심한 분석이에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팔정도의 여섯 번째인 정정진까지는 십선업의 실천, 팔정도의 일곱 번째인 일곱 번째는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분석, 숙고하는 알아차림의 사유. 그리고 팔정도의 여덟 번째는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모든 산란한 마음을 쉬고 마음을 고도로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지혜가 발현되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관통되어 환하게 보는 단계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결론인데 십선업 실천을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바탕. 근데 이 내용이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종종 얘기를 해요. 종종. 십선업이 깨달음의 대지다. 깨달음의 대지다. 과거에 부처도, 현재에 부처도, 미래에 부처도, 또 과거의 아라한도, 현재의 아라한도, 미래의 아라한도 다 이 십선업을 대지로 삼아서, 바탕으로 삼아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종종 말씀하셔요. 그래서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이거 수행자들이 십선업을 실천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수행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나오는 일은 없겠죠. 십선업 실천을 바탕으로 또 모든 불자가 이 십선업 실천을 중요시 여기고 십선업 실천을 충실히, 성실히, 용기 있게 해간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불교인들을 아마 칭송하겠죠. 그래서 이 십선업을 바탕으로 모든 산란한 마음을 쉬고 마음을 고도로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지혜가 발현되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관통되어 환하게 보는 단계.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팔정도 속에 있는 십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깨달음의 길, 팔정도 안에 있는 십선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그 십선업이 여러분들 새 속에서 사는 행복의, 복의 재료가 되죠. 복을 짓는 것이 되니까 십선업이 행복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깨달음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도 반드시 십선업 실천을 완성을 해야 되고 새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또한
복의 재료, 행복의 재료인 이 십선업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렇게 해서 십선업에 대한 거, 팔종도 안에 있는 십선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